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방송대 졸업생 나무카입니다. 자, 과제물 작성을 드리기 위해서 제작한 영상입니다. 내용을 그대로 복제할 경우에는 그 표절 검사에서 발견이 될 수가 있고, 감점이나 영점 처리에 대한 책임은 사용하시는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의 수강 이력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졸업생이고요. 경영학과 출신이고 학번은 2016학번입니다. 많은 선배님들도 계시고 또 경영학과나 아마 다른 학과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저도 나름대로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 새롭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다가 또 과제물 어떻게 작성했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점수를 잘 받았다고 자랑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30점 받은 과제물 중에 30점 받은 그런 과제물도 있고 26점 정도 받은 그런 과제물들도 있고 그래서 그게 꼭 그것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라 그거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성적에 관계없이 제가 한 그 내용을 저장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거니까 참고적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어떤 이제 잘못된 부분들 왜 성적이 만점이 나오지 않은 부분들이 그런 과제물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점수를 받았는지 물론 일부 어떤 과목은 제가 교수님께 직접 어떤 질문을 한 적이 있지만 다른 과목들은 또 물어보지 못한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 뭔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의견을 좀 남겨주시면은 제가 더 좋은 글쓰기를 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졸업을 했고요. 법학과를 복수 전공을 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2017년 1학기에 들었던 수강 이력인데 이번 시간은 세상 읽기와 논술에 관해서 과제물에 대한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점수는 제가 이제 80점을 평균 80점을 목표로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부족하지 않은 점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2017년 1학기 때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병행했었기 때문에 온전히 이 학교에만 시간을 쓰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말 시험은 이제 객관식 시험이라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50점 받고 과제물은 30점 받아서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과제물 당시 어떤 문제가 나왔었는지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 읽기와 논술이고요. 경영학과 2학년 과목 세상 읽기와 논술. 자, 공통 문제죠. 그러니까 중간 과제물로서 이제 공통형이 나왔는데 자, 이렇게 A형부터 E형까지도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음, 여기서 이제 고르는 거겠죠. 지금 공통적으로 이런 이제 지시사항을 주고 그 학번에 따라서 자기에게 맞는 이 유형을 정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적어야 되겠죠. 해답이라고 보기보단 자기 글을 작성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공통령 일단 보면은 이 아래 주제들은 세상 읽기와 논술의 교과 취지에 따라 세상사와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해 보기 위해 제시된 주제들입니다. 자기 유형에 속한 주제 두 개 중 하나에 대해 다음의 지시에 따라 글을 작성하시오. 만점이 30점입니다. 자, 지시사항. 두 주제 가운데 하나를 써야 합니다. 두 주제를 모두 쓰면 감점됩니다. 다른 유형의 주제를 쓰면 학교 규정상 0점 처리되니 절대 유의하셔야 합니다. 유형을 잘 선택해야 되겠죠. 3. 주제 내 소제목은 쓰건 쓰지 않건 상관없습니다. 목차와 참고 문헌 또한 쓰지 않아도 됩니다. 4. 사회 문제와 관련한 주제의 경우 평가는 기본적으로 내용의 논리적 타당성, 주체성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내용상 드러날 수 있는 일부 정치적 입장과 견해는 평가와 전혀 무관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소신과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십시오.
근데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게 이제 감사한데 제가 이제 어떤 과제를 해보면은 약간의 그 정치적인 성향, 되도록이면은 치우치지 않고 상당히 이제 중립적인 입장으로 글을 쓰려고 하는데 그 여기에 대해서 그 주관적인 해석을 하다 보니까 어떤 정치적으로 이제 취사 선택해서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사람조차도 취사 선택해서 글을 읽게 된다.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목에서 점수를 받는 걸 보면 뭐 그것 때문에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지만 제 생각이겠지만 아무튼 그런 이제 어떤 글의 논리적이거나 글의 논리나 형식상에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그 정치적인 그 내용이 들어갈 때는 뭐 그런 느낌이 어, 들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그 교수님의 성향을 어느 정도 파악하는 것도 좀 필요가 있습니다. 자, 5. 편지 및 여행기, 감상문 등 수필적 성격의 글들은 형식에 구애 없이 편한 방식대로 소신껏 쓰시면 됩니다. 이 과제물 작성 분량은 프린트했을 경우 A4 용지 5매, 글자 크기 12포인트, 1매 35줄 전후 정도입니다. 전체 분량을 크게 미달하거나 초과했을 경우 감점됩니다. 7. 과제물 내용의 작성자 간 표절 여부 혹은 이전 연도 과제물 및 상업성 답안의 표절 여부는 단 한 줄만 서로 비슷해도 표절 식별 프로그램에 의해 모두 빨간색으로 표시되므로 절대 유의해야 합니다. 표절이라고 판단되는 과제물은 무조건 0점 처리됩니다. 지금까지 기존 제출된 과제물과도 표절 여부 검색됩니다. 기타 작성상 궁금한 점은 이정호 교수 홈페이지에 문의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글도 마찬가지겠죠. 이 그 주제가 어, 앞으로도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글을 그대로 복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는 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글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학번이 보니까 2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학번 끝자리 2번 아래 두 주제 가운데 하나를 택해 논술하시오. 1. 촛불집회와 민주주의. 이 영화, 드라마, 연극, 연주회 등 최근에 본 대중문화 관련 작품들에 대한 감상 또는 비평문. 뭐 이런 게 좀 편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다른 학과에서도 뭐 이런 주제를 좀 다루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선택을 했는데 아마 제가 촛불 집회와 민주주의에 관해서 글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세상 읽기와 논술. 제가 쓴 이제 과제물이고요. 제가 제출한 과제물입니다. 자, 온라인 제출용 양식을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학년도와 학기를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과목, 학번 작성하시고, 예. 그다음에 뭐 목차는 저는 이제 적었는데 뭐 상관없다고 했지만 어쨌든 그것이 이제 좀 알아보기 쉽게 저가 글을 써 나가는 데 있어서 목차를 적으면 제가 쓰기도 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개요를 먼저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이제 풀어 나가는 거니까 목차는 뭐 적어주는 게 저를 위해서 글 쓰는 사람을 위해서 혹은 글을 읽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또 책을 읽을 때도 목차를 또 꼼꼼하게 읽어보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목차를 건너뛰고 뭐 본문부터 보는 게 아니라 목차를 읽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촛불 집회의 의미 서론에서 촛불 집회 시작 그리고 촛불 집회의 사회적 영향 본문에서 촛불 집회와 민주주의 1번 촛불 집회 민주주의적 정당성 그리고 더 하부로 국회의 탄핵 결정 반대하는 촛불 집회 촛불 문화제 그리고 촛불 집회로 인한 갈등 본문에 대한 새로운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하부 내용으로서 집단 이기주의의 정당화로 촛불 집회를 사용한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사회적 비용 증가시키는 촛불 집회가 되겠고요. 자, 결론은 정책 평가를 위한 도구이고 또 문화 창조를 위한 문화재로서 촛불 집회가 만들어져야 된다. 뭐 그러한 이제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촛불 집회의 의미.
자, 촛불 집회가 시작하게 된 그 배경이 있겠죠. 자, 촛불 집회는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실을 알리고 합리적으로 조치되기를 바라여 시작되었다. 그죠? 이를테면 촛불 집회의 내용은 통신 서비스의 유료화를 반대한다든지 혹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에 대한 사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를 처벌하자는 요구를 포함한다. 촛불 집회는 한 사람의 의도에 따라 시도되었으며 그 사람의 생각에 동조하며 뜻을 모아 소규모의 집단 시위에서 점차 그 규모가 증가하였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촛불 집회 규모는 전국적으로 진행되며 집회에 참가하는 인원은 수십만 명에서 수백만 명이 이르는 등 대규모 시위로 진행되고 있다. 촛불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해 시위의 시기를 제한하고 있지만 시위보다는 문화제나 축제와 같은 성격으로 진행되고 있어 법률적으로 위반하지 않는 합법성을 띠고 있다. 따라서 촛불 집회는 촛불 문화제라고도 불린다. 이게 법률 10조, 제10조는 각주를 달았는데 이 내용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5개 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5개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 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 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5개 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2번 촛불 집회의 사회적 영향. 촛불 집회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점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촛불 집회에는 나이, 성별, 직업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하여 대중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촛불 집회는 이른바 광장 정치의 장이 되고 있다. 즉, 그동안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선출하여 대의 민주주의로서 정책 문제를 처리해 왔다면 국민이 직접 그러한 문제들을 처리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직접 민주주의로서 정치 체제로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직접 민주주의는 반정부 또는 반미 감정을 내세우며 극단적인 성격을 드러내기도 하고 권력권자에게 대항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존재한다. 현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박근혜 탄핵 촉구하는 촛불 집회에 대해 촛불 집회 자체를 반대하거나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는 이른바 태극기 집회가 생겨남에 따라 사회가 둘로 나뉘는 등 한국 사회는 지역 갈등과 더불어 이념 갈등이 그리고 정치적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 통합을 지연시키고 국가 발전을 저해시키는 원인이 된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촛불 집회와 민주주의. 촛불 집회의 민주주의적 정당성. 국회의 탄핵 결정.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국정을 심의한다.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요구와 요청에 의해 업무를 수행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의 뜻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모두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일단 선출이 되고 나면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보다는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생명과 지위 유지를 위한 활동을 한다. 이러한 국회의원들에 대하여 국민들의 의견이 국회의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두 가지 사례를 통해 비교하고 이것이 국회에서 어떤 정책 결정으로 이어지는지 알아본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자, 각주 2번인데요. 네이버 지식백과 부투산백과에서 문서를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는 야당 국회의원 대부분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 및 새천년민주당에 의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다. 탄핵 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되고 평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탄핵 소추안 기각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2달간의 탄핵 사태가 종결되었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어 국민들의 질타를 받았고 국민들의 탄핵 반대 촛불 집회가 진행되는 등 많은 진통을 겪었다. 다수의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정당과 정치적 이해로 탄핵을 결정하였다. 국민들은 탄핵 결정에 대한 비판과 국민적인 분노를 일으키며 1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여소야대였던 규모를 뒤집어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을 얻고 제1당이었던 한나라당이 그보다 적은 의석을 얻게 하는데 투표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와 큰 차이를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 탄핵 소추안 가결은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소수 야당 의원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또 탄핵 소추안 가결은 대통령 하야 및 탄핵을 위한 촛불 시위에 의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결과였다. 국회의원들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 국민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고 탄핵에 찬성을 한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탄핵 사태 이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들의 외면을 받았다. 이에 대해 현재 제20대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을 것이다. 국민의 목소리와 국회의 결정. 앞서 두 가지 사례를 비교하여 국민들의 촛불 시위가 국회와 국민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의해 국민의 목소리가 국가의 운영과 정책에 대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2017년 현재 국민들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다고 하지만 그것이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라고 말할 수 없다. 시대적인 차이는 있지만 2017년 박근혜 정부에서 민주주의가 더욱 후퇴되었다고 보는 인식에서 노무현 정부 당시의 민주주의가 진보된 것이라면 당시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촛불 시위에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받아들였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 탄핵 찬성 촛불 시위는 그 규모나 시위의 내용에서 국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영향은 국회의원들이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지를 받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었을 뿐이지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을 위한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없다. 즉, 박근혜 탄핵 소추안 가결은 국회의원들의 대의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생각과 소신을 밝힌 결정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광장에 나가 촛불 집회를 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여론을 등에 업고 자신의 지지도를 상승시키거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른바 태극기 집회와 같은 박근혜 탄핵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역시 국민의 한 사람이다. 탄핵 반대 집회가 국회에 영향을 미쳐 국회의원이 탄핵을 반대해야 국민들의 민주주의가 성립하는 것인데 이러한 주장을 국회가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촛불 집회가 민주주의라는 명분으로 정책에 간섭하여 주장을 펼치는 것은 그 행위가 비판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나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촛불 집회가 갖는 민주주의적 정당성은 부족하다. 반대하는 촛불 집회. 지금까지 진행된 촛불 집회를 살펴보면 주로 정부나 국가기관에 대한 반대를 주장하는 집회가 대부분이었다. 반대 촛불 집회에는 1992년 하이텔 유료화 반대 촛불 집회,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 통과 반대 촛불 집회, 2004년 국가보안법 반대 촛불 집회, 2008년 미국 광우병 소고기 수입 협상 반대 촛불 집회, 2010년 4대강 죽이기 반대 촛불 집회, 2016년 사드 배치 반대 촛불 집회 등이 있다. 네이버 지식 두산백과 검색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국민들의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대 촛불 집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정책들이 정부의 의도에 따라 시행되었다. 촛불 집회는 그러한 정책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낼 뿐 정책에 반영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촛불 집회는 어떤 한 개인의 주장에 타당성이 공감을 얻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 함께 목소리를 높여 주장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정부의 정책이 반드시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인식 차이로 인해 정부를 비판하거나 정책의 타당성을 부정하는 현상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하이텔 유료화 반대 주장에 대해서는 유저 입장에서 무료로 사용하던 서비스를 유료로 사용해야 한다는 당연한 반감이 생길 것이다. 그렇지만 하이텔은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정보 이용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 지식재산을 공유하는 당연한 권리인 것이다. 하이텔은 명칭 변경을 통해 계속 성장을 추구했지만 2012년 파란이라는 명칭을 끝으로 서비스를 종료했다. 이것도
네이버 지식백과 기업사전에서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 주장에 대해서는 오늘날 미국산 소고기 수입 증가가 지속되고 있어 수입 반대 촛불 집회의 정당성을 더욱 약화시킨다. 인터넷에서는 지난해 미국산 소고기 점유율이 42.6%를 기록하며 한우가 차지하는 비율이 13년 만에 40%대가 붕괴되었다는 기사를 접할 수가 있다. 이러한 비율은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의 증가 추세는 한우의 공급 부진과 가격 인상으로 인해 더욱 활성화되었다. 사람들은 비교적 값이 싼 소고기를 쉽게 구입하여 먹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광우병에 전염에 의한 사람들의 질병 발생이나 사망 사고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접하지 못한 것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를 하며 우려했던 것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한국의 사드 배치에 불만을 품은 중국의 한국 여행 금지와 한국 제품 사용 금지 등과 같은 보복 조치가 외교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사드 배치는 국가 방위의 중요한 정책으로 국방 분야 및 정부 기관에 의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사드 배치 지역에서는 집단적 지역 이기주의 현상이 드러나고 촛불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촛불 집회와 정부의 관계에서 볼 때 사드 배치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효과와 부정적 영향에 대해 지켜볼 필요가 있다. 즉 촛불 집회는 무조건적이고 극단적인 반대 행위로서 근시안적으로 미래의 현상을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인 차원에서 국가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고 정책의 결과에 대해 비판할 목적을 가져야 한다. 사드 배치가 가져올 국가 안전도 고려해야 한다. 촛불 문화재 촛불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행위를 위해 문화재 성격으로 진행된다. 대중들이 개최를 하고 시민들이 강단에 올라 사연을 이야기하거나 연예인이 참가하여 노래를 부르고 강연을 진행한다. 촛불 문화제에는 국민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대중적인 문화제로서 하나의 축제가 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 2. 촛불 집회로 인한 갈등 집단 이기주의의 정당화 촛불 집회는 민주주의라는 명분으로 개인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기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정당한 논리적 근거에 의한 주장이 되지 않는다면 정당화될 수 없다. 촛불 집회에 참여하는 어떤 시민들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지 못한다. 이러한 무지는 일부 사람들이 군중 심리를 이용하여 사람들을 조종하려는 선전 전략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현상을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한 과정을 거친 후에 촛불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의 합리적인 결정에 의해 옳은 일을 하는 것이지만 부모나 친구의 권유로 인해 촛불 집회에 편승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결정이 아니다.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집단 이기주의는 사회를 분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 2. 사회적 비용 증가 촛불 집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나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시위를 한다. 최근 촛불 집회는 매주 토요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다. 오늘부터 밤늦게까지 시민들이 모여들어 교통체증이 심각해지고 통행이 어려워 주위 상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또 도로에는 시민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 병력이 투입된다. 사람이 사용하고 버린 쓰레기나 오물들도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일들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은 우리 모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다. 결론. 정책 평가를 위한 도구. 촛불 집회는 민주주의라는 명분으로 정부의 조치나 정책 시행에 대해 비판하고 반대하는 집회로 인식된다. 이러한 촛불 집회는 집회가 주장하는 내용의 타당성과 관계없이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촛불 집회가 정당성을 얻으려면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정책 시행에 대해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다만 그것은 그 행위를 진행하는 과정에 한정하는 것이며 정책의 결과는 냉정하게 비판해야 한다. 즉, 촛불 집회는 시행하려는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아닌 시행된 정책에 대해 면밀한 검증에 의해 비판되어야 할 때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민주 시민으로서 어떤 상대방의 의견이든 존중할 수 있는 자세이며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신인 것이다. 이 문화 창조를 위한 문화재.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세계에 자랑할 만한 전통적인 문화재를 많이 희석시켰다. 그동안 촛불문화제라는 평화적 시위로서 세계적으로 모범이 될 만한 시위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촛불문화제를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발견하기 위해서 문화창조 이벤트로 변화해야 한다.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었듯 촛불문화제가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자, 이렇게 해서 5매 분량을 정확하게 맞췄고요. 그 결론 또한 그 분량에 맞게 작성이 되었고 표지를 포함해서 6장이 되겠습니다. 자, 글씨체도 이제 12포인트로 맞췄고요. 뭐 폰트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폰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내용을 좀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렇게 이제 이러한 이제 구성으로 작성을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어떤 이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은 메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어떤 이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과제물 작성을 좀 코치를 받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메일을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